자, 이번에 이제 방학인데 방학을 맞이해서 후배분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지 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딱 취업하기 1년 전에 시작한 게 블로그였었거든요. 원래 제가 그 전에만 해도 그냥 학교 설계만 열심히 하고 그냥 별로 뭐 설계 욕심이나 이런 것도 크게 없고 그냥 뭐 학점 잘 맞는 것 정도 하면서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형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꿈도 못 꾸고 있었죠.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큰 차이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좀 SN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눈을 넓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천하고 싶은 SNS가 있다면? 저는 일단 블로그. 안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필드 딱 나와야죠. 필드.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자기 개발 하면은 또 유튜브. 지금 뭐 예전 같으면 이제 아는 조언들이 있었을 건데 해외여행도 가보고 뭐 아니면 국내 여행도 가보고 아니면 약간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디 또 간다는 게 약간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 졸업 전시회를 가서 구경을 갔어요.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S대 건축학과 졸업 전시회를 먼저 가봤어요. 그랬더니 달라요. 그게 학풍의 차이인지 아니면 개인마다 그 사람의 성향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졸업 준비를 하고 아니면 취 준비를 하고 건축학과 다니는 학생들이면 학교마다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같이 오는 학생들끼리 이제 누가 뭘 어떻게 잘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 이제 졸업 전시회를 가다 보니 이제 저한테 없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표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맨날 방학 때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되게 많이 고생했는데 방학에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학년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를 싹 했어요. 그때 그래서 학기 설계에서부터 저는 공모전 17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 공모전 17개에 대한 작품들을 싹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뭔지도 보고 그러면서 또 그 프로젝트에 대한 보완도 한번 해보고 제일 좋은 프로젝트에 배치하기 좋고 보여주기 좋은 프로젝트를 뽑아서 마지막에 회사에 그런 프로젝트도 제출을 했었거든요.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졸업전시도 하고 그러면은 그 회사 지원하는 9월, 10월, 8월 이럴 때는 도저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작업해가지고 낼 시간이 마땅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도는 있으면은 나는 풋풋하게 방학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많은 사례도 찾아보잖아요. 보통 뭐 이슈나 BS나 뭐 여러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본다 하면은 아무래도 PD에서 한번 이렇게 싹 이야. 네. 좋습니다. 아주 그 세 분께서 배곡 같은 배곡이 아니라 맞아요.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취준으로 돌아가신다면 지금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무조건 다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회사 와서 그냥 가장 좀 신기했던 게 확실히 사람들 뭔가 수준이랄까? 그런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저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현재 지금 공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걸 선택한 이유도 그것도 좀 있거든요. 내가 좀 부족한 거를 느끼니까 좀 능력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내 역량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것도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량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많이 레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시 선택한다고. 저도 다시 뭐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은 대형 설계 사무소를 다시 선택할 것이고 지금 다니고 있는 C 회사도 당연히 선택을 하죠. 네. 그게 아니고 약간 지금 피해 가셨는데 붙었어. 거기만 붙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하죠. 이거 좀 이상하구나. 다시 세 개 됐어요. 세 개 됐어요. 세 개. 이렇게 세 개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중에 어디를 가실 것인지. 전 그때도 다시 여기로 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만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같은 사람인데 너무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서먹하고 하루하루가 이제 출근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돌아가면 이 회사 절대 안 다니고 이런 결정이 돼요. 저는 제가 이 질문에 제일
질 답변을 못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제 부문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로 지문기록 칼퇴하느라 얘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올해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입으로서의 어떤 애사심을 좀 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설계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더 잘 구축되어 있는 팀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공부는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여러 사람이랑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오면서 내가 그 팀원 속에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발휘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한 몫을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대형 설계사무소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설계 사무소의 이제 장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이나 모듈 단위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본부에 의해서 이제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누구는 틀에 박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좋아요. 너무 만족하고요. 그래도 근무 환경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원이라면 이제 다들 통과서 약간 오피스에서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컴퓨터가 있고 학생 때 이제 설계실에 이제 재료 굴러다니고 그런 데서보다는 그래도 약간 직장인이라면 약간 반듯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틀리에 비하 발언 아니시죠? 전혀 안 아예 우리 사무실에 어떤 치아 재료 주워 담고 야 치워라. 그건 성으로 잘하시네요. 저는 학생 때 얘기한 거야. 학생 때 네, 저는 그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좀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거의 16만 평, 뭐 20만 평 이 정도 되는 뭐 거의 마스터 플랜 정도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지금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태원에 한 10,000평 이내 어떤 그런 복합시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모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재밌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뭐 진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아틀리에나 대형 설계사무소나 누가 더 우월하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롤이 다른 겁니다. 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큰 걸 하는 거고 작은 단위의 어떤 조직이어서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 적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열을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설계사무소는 실기시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기시험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기시험 볼 때 막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일단 할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실기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도인 것 같아요. 완성도? 네, 근데 그 실기시험 자체에 비중을 두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네. 이 컨셉이 안 나오고 형태가 안 나온다고 그걸 끝까지 물건으로 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성만 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날 PT에 가서 대표님을 씹어먹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공격이 막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완벽한 PT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그 손으로 도면 그리고 이게 아니라 노트북하고 컴퓨터로 하나요? 회사마다 좀 다른데 손으로 해야 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이번에 H 회사는 올해부터 컴퓨터로도 가능하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적당한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컨셉과 그런 디자인들을 내가 생각을 해서 주어진 뭐 도면 몇 장, 뭐 이면도 한 장, 수시도 몇 장 이런 식으로 주어진 과제를 안에 PPT 안에 넣어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어찌됐든 완성만 시킬 수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 못 시키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실기시험이 회사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디 회사는 주어진 시간, 뭐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 당일 내에 이제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2박 3일 정도를 보는 거였어요. 이제 자고 아침에 와서 시험 보고 다시 자고 두 번째 날 밤에 저녁 먹기 딱 전에 거의 다 완성을 시켜놨어. 아 그래 나는 이제 다음날 이제 패널 뽑고 이제 발표 준비만 생각하고 도면 뽑고 하면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부족한 도면을 그리는데 컴퓨터가 꺼진 거예요. 이제 모델링 이제 아침에 이제 렌더 한 4시간 돌려놓고 준비 글 쓰고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제게 픽 나갔어.
저는 그때 라이노로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백업 파일이 4시간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두근거리면서 켰는데 전날 거야. 와. 아, 하루 진짜. 날랐네. 하루 와. 날. 거기서 이제 멘탈이 이제 취준할 때 그냥 떨어졌던 것보다 더 멘탈이 바스락이었어요. 아니 제가 한 3분 동안 손이 멈춰 있더래요. 패닉이 왔구나.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노트를 펴서 한 30분 정도 남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할지를 짰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됐든 남들보다 이제 불리하게 됐지만 어쨌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했던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 시간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미완성을 제출을 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한테 미완성된 걸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내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에 맞춰서 글, 다이어그램, 텍스트, 그다음에 패널 구상을 다시 어떻게 할지 그걸 짜고 완성을 결국 시켜내긴 했는데 와 그때의 기억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진짜. 그리고 컨트롤 S는 정말 자주 눌렀어요. 일단은 뭐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냥 실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평소에 해봤던 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손에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는 되게 이제 자신이 있었는데 손으로 뭔가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딱 실기 가서 알았어요. 이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본인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준비를 꾸준하게 뭐 포트폴리오 준비한다 생각하고 실기를 뭐 내 손에 있게 손에 뭐 프리드로잉이나 이런 거 연습을 그러니까 자주 하면은 뭐 실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컴퓨터가. 아. 정말로. 이게 실기장에 가서 대단한 막 진짜 거장의 스케치 이런 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패널에 트레싱지 하나에 자기가 시험을 보기 전에 준비를 했던 그런 공간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진짜 크로키 스케치라도 이렇게 사람도 대충 그려도 돼요. 그냥 공간에 이렇게 모서리 그냥 해가지고 이런 공간에다 하고. 그리고 또 손으로 하면은 저장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컨트롤 S가 내 머리. 뭐 취준생분들이 손에 익은 방법으로 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오니까 제일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세계 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을 했었는데 그나마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만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이든 다이어그램이든 평면이든 뭔가 하나만 딱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질 PT 보통 이제 1분에서 3분 혹은 길면 5분 PT까지도 가는데 그 PT에서 그 하나만 주구장창 말하다가 나와도 된다라고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장 기억이 나는 게 한 회사에 갔었을 때 저희 팀원들끼리 뭐 짜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숫자를 외치고 인사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계속 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거 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딱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 싸늘해지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싸늘 네. 갑분싸. 네, 가끔싸.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듣자마자 심사위원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거 하면 감점이야 이러면서 딱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면접은 그냥 자기 자신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것만 딱 신경 쓰고 이제 팀 이런 거는 별로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면은 좀 중간만 잘 봐도. 네. 물어보는 질문 그다음에 준비된 질문에만 답변을 착실히 하고 답변을 못하거나 혹은 모른다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만 알거나 혹은 모르는데 그거를 아는 척 혹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짜내서 한다면 그거는 정말 좋지 않게 보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면접에서 강점이 있었다. 면접 볼 때는 정말 솔직하게 보는 게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우리 회사가 뭐가 좋아서 했는지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렇죠. 회사 뭐 우리 회사 무슨 프로젝트가 좋았니 혹은 뭐 아는 게 있니 좋아하는 게 뭐니 뭐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니꺼 포트폴리오 한번 설명해 봐라. 뭐 자기 포트폴리오 발표도 한 1분 정도 시키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씩 지금 제가 다니는 H 사무소에서 쓰게 했던 거는 저희가 AI 면접을 보고 이제 실기까지 보고 면접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AI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되게 미묘하게 맞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뭔가 반박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기계가 한 결과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르게 수긍을 하고 그거를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면모도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발전해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보시면은 면접관님들이 모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됐다 나가봐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서류에 적은 게 맞는지 그냥 궁금해서 둘러본 자리라 생각하시고 크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크게 물론 어렵겠지만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제 허심탄회하게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지금 시간 이런 거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이제 저도 그랬고 사실 100% 다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주변에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도 다 공감도 못하고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 왜 또 잔소리지 이런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혹은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공통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뒤에서 오는 분들은 혹은 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덜 고생을 하고 덜 헤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잔소리 같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미 앞에서 좋은 말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한 말만 더 좀 거들어보자면은 혹시 지금 유튜브를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시다면 당장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꼰대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목표하시는 바 잘 이뤄서 행복하게 행복 건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파이팅.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부장님 자세로 하죠 이렇게. 내가 어제 들은 아재기가 있어. 오늘가 신축년이니까 신축이나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무님이. 어... 내가 진짜 그거 듣고 젊은 꼰대 아닙니까 이거?